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매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코스피,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조금 보기에 앞서서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코스피, 코스닥, S&P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가 고평가인지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표, 전년 동기비, 이제 수출액 전년 동기비,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 시가총액 대비로 해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코스피 시총 대비, S&P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어제 미국 8월 소매 판매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랑 실업 청구자 수 조금 리포트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그리고 이제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나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DB손해보험, KT 차트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보고 있는 효성화학, 그리고 이제 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DLENC, LG전자, GS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볼 종목이 이제 금요일날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아마존, AMC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한 0.3% 원래 장 초반에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상승하면서 끝이 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했다가 한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검은 색깔 선이 200,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란 색깔 영역하고 빨간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순매수 구간인데 프로그램 순매수랑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었고요. 다만 오늘 거래량 자체가 많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프로그램 순매수 한 1,100억 정도 됐었고요. 기관 한 1,200억 정도 됐었고,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코스피 한 2,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500억 정도 매수, 기관 한 3,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한 1,100억 정도씩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2,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 870억 정도 매수, 기관 29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56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거의 그냥 사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소폭 매수 중이고요. 한 2천억 정도, 2, 3천억 정도. 개인이 소폭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는 살짝 매도 중이고,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소폭 좀 매수 추세 중입니다. 근데 다만 중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올해 연초 이후로부터 개인이 한 70조 정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은 상당히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월 선물 만기 이후로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이 매수, 기관 매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 그리고 이제 기관은 거의 큰 변동 없고 개인이 매도 추세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래도 누적적으로는 12조 연초 이후로부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밸류에이션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색깔이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겁니다.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지금은 상당히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저는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조정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래도 꽤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S&P랑 이제 코스피랑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원래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뭐 지금 좀 이격이 있긴 하지만 미국이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근데 결국 패권 전쟁 끝나면 미국이 결국은 하락폭도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드 갭이 아니라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하다라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추이 살펴보면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 25조 거의 한 5천억 정도 되면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요.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신용장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질 때가 항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화량 지표 대비,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대비로 봤을 때는 이제 S&P를 이제 M2로 나눈 거고요. 높을 때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 때 이제 저평가입니다. 뭐 닥한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S&P나 나스닥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주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밑에 조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18년 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빠지고 있어서 여기도 밸류에이션 부담 좀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뭐 중국 쪽도 M1 나누기 M2 이 파랑 색깔 선이 낮을 때 항상 리스크가 있었고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뭐 지금 좀 노이즈가 나고 있는 게 우연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같은 경우에 뭐 수출액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전년 동기비나 제조업 지수나 뭐 비제조업 지수 다 일단 뭐 YOY로는 피크아웃은 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좀 절대치 같은 경우에 수출은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일단 뭐 YOY는 좀 피크는 친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월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고요.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로 이제 좀 시가총액을 월간 수출액 데이터로 좀 나눠봤을 때 한 36배 정도 넘었을 때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들인데 뭐 일단 지금 그 수준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보더라도 뭐 과거 고점들을 이미 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고평가 단계다라고 보여지고 S&P 같은 경우도 이미 과거 닷컴버블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봤을 때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단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이다. 장기 추세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중기 추세인 120 이동평균선도 아직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뭐 중기 추세도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이다. 50 이동평균선인 단기 이동평균도 아직은 하회하고 있어서 일단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이다 라고는 다 특히 이제 미국 쪽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살펴보면은 이제 어제 8월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치가 이제 마이너스 0.7%였는데 플러스 0.7%를 기록을 하면서 약간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뭐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좀 학교랑 사무실 재개방 좀 앞두고 좀 가계 소비가 좀 늘어난 게 주원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다른 분들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32만 2천 명을 좀 약간 상회를 하면서 33만 2천 명 정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제가 보여드리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좀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피를 보면 엘리어트 파동상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고 나서 이제 채널링은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가 A, 여기가 이제 B, 지금 여기가 이제 C 단계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과거에 이제 빨간 색깔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제 딱 200일에서 딱 딛고 반등하고 이번엔 딱 딛고 살짝 반등을 했는데, 또 중요한 건 이제 기준선을 또 넘지는 못했거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기준선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추석 돌아오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지지선과 저항선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00일 이동 평균선 뚫리면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 200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으로는 여기가 이제 5파 5.7고 여기가 이제 A, B, C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여기가 채널을 그어봤을 때 여기가 이제 B파 고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B파 고점을 이제 A파 고점에다가 A파 저점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아마 이제 C는 이 부분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가 그럼 1파, 여기가 1, 2, A, B, C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지금 이제 4파에 어딘가, 그 다음 이제 5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5에 1, 여기가 4가 나오고, 5에 1, 여기가 5에 2, 여기가 5에 3, 5에 4, 5에 5,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강하게 한 방에 여기 3 나오고, 뭐 4 나오고, 5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은 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충분히, 특히 이제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는 전환선 기준선 여전히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9일봉으로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있죠. 이 보라색깔 선들이 볼린저 밴드인데 곧 변동성이 위든 밑이든 틸이라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할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상승을 하면서 뭐 아직까지 추세는 크게 여전히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개인적으로 아직 여기가 그냥 A, B, C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저는 좀 코스닥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세상으로는 아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도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1, 2, 3, 4 지금 5의 상승 파동 중이고 5의 상승 파동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중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지금 일단 뭐 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선은 하회하고 있고요. 기준선 52동평균선은 상회하고 있고 26일 프랭스팬이 딱 주가랑 멈춰 있어서 좀 위든 미치든 여기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볼린저 밴드도 모이고 있고 좀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52동 평균선이든 좀 하나 깨지면 매도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아직 확실하게 추세가 꺾인 건 아닌데 항상 52동 평균선에서 반등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결국에는 하회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일지는 모르겠으나 뭐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나스닥은 뭐 차트가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나스닥도 볼린저 밴드는 상당히 모여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였다가 발산했다가 하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 원리고요. 실제로 변동성은 되게 이제 사이클 이렇게 탑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도 상승을 하면서 구름대를 완벽하게 넣어섰고요. 지금 뭐 다 호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선 하회하는 거 빼고, 그리고 이제 기준선 방향 자체도 또 위로 가고 있고 여기 또 볼린저도 모이고 있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위로 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해서 좀 계속 증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뭐 언제가 고점일진 모르겠으나 뭐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는 그냥 좋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준선이든 전환선이든 뭐 52동 평균선이든 여기도 또 하나 정해놓고 뭐 깨지면 매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추세가 이탈은 없는데 일단 여기서 좀 볼린저 밴드 이탈하기도 했고 좀 워낙 단기 급등이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냥 추세로 대응한다고 치면은 그냥 전환선 깨지면 매도한다 뭐 이렇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오늘 전환선을 좀 넘어가려다가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또 26일 후행스팬도 역전되어 있어서 일단 뭐 호전되는 거 정도까지는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밑으로는 기준선이든 전환선 52동 평균선이든 뭐 거기를 깨지면 정말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반등은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다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도 그냥 좀 조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은 했지만 뭐 차트가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MACD 매도 시그널, RSI 매도 시그널, 뭐 이제 여기 기준선 부근에서 이제 재차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구름대까지 와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이제 그냥 무너질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중국 쪽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대 딛고 일단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내일 되면 좀 일정 시기간 좀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추석 끝나고 나오면 딱 그날 새벽 3시에 이제 FOMC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저는 강달러로 가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상은 없고요. WTI 같은 경우도 다 호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이상은 없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죠. 2% 정도. 아직 뭐 실질금리가 크게 움직인 건 아닌데 저는 실질금리가 결국 테이퍼링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 정도인데 1.05 정도 되는데 실질금리 결국 플러스로 가면 금은 조정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실질금리 거의 한 0에서 1% 사이 될 때 뭐 분할로 사던 뭐 그렇게 해서 좀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빠졌다가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역꾸역 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0.25%, 0.025% 정도 2.5bp 상승을 하면서 계속 반등하고 있고요. 뭐 전 좀 계속해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뭐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좀 위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국고채 10년 금리도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쪽도 저는 좀 상방으로 국고채 금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얘기는 안 했었는데 오늘 미국 선물 옵션 만기 날이기도 하거든요. 뭐 오늘도 이제 미국 쪽도 좀 변동성 꽤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사실 FOMC죠. FOMC 그냥 캘린더로 보여드리는 게 더 보기 편하실 테니까 이제 21일 날, 22일 날 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23일 날 3시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좀 새벽 3시에 딱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23일 목요일 날 증시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 아마 이제 그때 저는 이번 FOMC 때 아무래도 좀 테이퍼링 얘기는 100%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언제 한다라는 발표를 11월에 할지 12월에 할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충분히 11월에 한다라고 발표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 뭐 이번에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12월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조금 이따 말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1%거든요. 올라가면 증시는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질금리가 언제 오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하고요. 다시 일단 뭐 좀 진행하던 거 다시 해보면은
일단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선 부근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이제 기준선 부근에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라고 일단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저는 좀 일단 구름대에서 반등은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일단 뭐 가장 큰 게 일단 실적 자체가 일단 현재 주가 같은 경우 2만 1천 한 65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한 2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거의 한 6만 8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2분기 실적으로는 퍼가 3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뭐 좀 보수적으로 한다고 쳐도 4배에서 5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재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주 환원 정책만 하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주주 환원 정책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중요하지 않나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하고 뒤에 DB손보 같은 경우 현대해상은 오늘은 좀 빠지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120 이동평선까지 좀 깨졌기 때문에 확실히 추세가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기준선 방향도 내려오고. 근데 또 DB손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한선 기준선 다 상승하고 있고 주가도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호전됐기 때문에 확실히 추세는 DB손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일단 현대해상이 더 싼 건 사실이고요. 기대 수익률이 이제 높게 싼 거고 나중에 싼 건데 한 20% 넘기 때문에 싼 건 사실이고 DB가 조금은 더 비싸지만 DB도 사실 현대해상 대비해서 비싼 거지 싼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근데 다 또 장점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엔 또 대신에 자본 적정성이 더 좋고요. 추세도 일단 DB가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둘 다 들고 있고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 그냥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볼륨저밴드 모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위든 미치든 좀 틸이라 생각을 하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32,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뭐 실적 전망치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거의 한 1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뭐 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이제 뭐 좀 추세는 괜찮은 추세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좀 LPG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좀 수익성이 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싼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충분히 뭐 추세상으로는 뭐 매수 가능한 레벨이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 현재 주가 42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98만원, 99만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차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주가 43만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는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한 70만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뒤에 리엔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은 좀 하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6일 후행스팬은 그래도 또 호전은 되었지만 일단 구름대를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DLNC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정도다 라고 했을 때 한 38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뭐 엄청 좋진 않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LG전자 같은 경우에 뭐 계속 하향 추세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일단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현재 주가 한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한 7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추세는 지금 당장은 좋지 않고요. GS 같은 경우도 일단 구름대에서 좀 막힌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대를 위로 뚫어줄지 아니면 이제 기준선을 먼저 하향할지 뭐 그거를 보고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43,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한 137%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아마존, AMC 살펴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일단 먼저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주가 93만 원이고요. 연구 성장률 4.5%, 이제 FCF는 10.86%로 할인율 잡고 나머지 이제 캐펙스랑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일단 뭐 계속 좀 밸류에이션 높다라고 할 때 얘기를 하지만 뭐 연구 성장률이나 뭐 이런 실적 전망치들이 다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성장률을 막 6%, 7%, 8%씩 꾸준히 계속해서 회사가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저렇게 나온다. 아니면 실적 전망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밸류에이션이 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뭐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항상 고평가였기 때문에 뭐 그냥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게 비싸지도 뭐 싸지도 않은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구름대 부근에서 일단 좀 반등은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일단 구름대를 확실하게 좀 넘어서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카카오 살펴보면 카카오는 현재 주가 한 12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상당히 높게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냥 지금이 거의 적정하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다만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땐 주가가 워낙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뭐 충분히 상대가치 평가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과거 대비해서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뭐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 대비로는 당연히 고평가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현재 차트 같은 경우 다 깨졌기 때문에 지금 굳이 떨어지는 칼날은 살 필요는 없다 라고 보여지고 다만 200일 이동평균선이 곧 나타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지지를 해주느냐 마느냐 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도 붙어서 이탈하다가 조금 이격이 또 났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은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뭐 추세는 아직까지는 좀 좋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아마존이랑 AMC 살펴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 구름대 소폭이나마 좀 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넘은 상태로 종가로 끝이 나냐 마냐인 것 같습니다. 구름대가 넘어야지만 조금 더 차트가 좋아질 것 같고요. AMC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름대 안으로 또 다시 들어오긴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MACD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추세상으로는 크게는 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기를 기준선 이제 먼저 하회하느냐 여기 이제 구름대를 먼저 바뀌느냐 딱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여기도 밸류에이션은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저는 굳이 밸류에이션 없는 주식은 좀 매수를 굳이 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결국 갔다 오면 이제 FMC가 끝나 있을 텐데 뭐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결국 뭐 FMC가 하면 뭐 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여서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실질금리라는 게 계속 지금 마이너스 1%였거든요. 2013년 테이퍼링 발표가 하는 그때처럼 똑같이 지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입니다. 뭐 실질금리가 뭐 반영돼 있다라고 하시는 전문가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 테이퍼링에 대한 게 뭐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은 게 아니냐. 실제로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뭐 이렇게 기간 조정도 충분히 보이고 하락도 했으니까 이제 기업 실적 좋으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 그게 꼭 틀렸다라는 것도 아니고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테이퍼링이 정말 반영이 되어 있으려면 이 실질금리가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테이퍼링이라는 게 결국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뭐 표현하면 유동성보다는 이제 화폐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다.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상업은행, 이제 은행에 어떻게 보면은 돈을 늘려주는 은행의 현금, 은행의 이제 지급준비금을 늘려주는 행위다라고 조금 이제 어렵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라는 은행에 이제 쌓인 돈이 많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의 반대급부인 이제 실질 금리는 낮아지는 상황이고요.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할인율도 낮아지게 되고요. 마이너스 1%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이제 돌입할 때 보시면 마이너스로 돌입할 때 딱 만약에 주식을 샀으면 상당히 주식 수익률이 좋았을 겁니다. 마이너스가 돌입할 때 딱 이때 돌입했었죠. 이때부터 돌입했었죠. 딱 이때부터 샀었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실질금리가 순식간에 과거에는 1%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도 갔었습니다. 2%가 순식간에 올라가면 할인율이 2% 올라가면 금융시장에 아마 정말 조정이 안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례가 딱 한 번밖에 없긴 합니다. 테이퍼링을 했던 사례가 2013년 5월에 이제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발표를 딱 하자마자 반등을 했었는데요. 실질금리가 이번에는 과연 테이퍼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실질금리가 바로 빵야 하고 반등을 할지, 테이퍼링을 하는 와중에 반등을 할지, 아니면 테이퍼링이 이제 끝나가는 도중에 이제 진짜로 유동성이 지급준비금이 조금 덜 풀리는 걸 보고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년 안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 안에는 실질금리는 반등을 한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은 결국 선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실질금리는 좀 반등을 할 확률이 높고, 그때 아마 주가가 1차적인 조정을 나타낼 겁니다. 제가 이제 1차적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하락을 할 때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1차적인 조정이 한 번 있을 거고요. 1차 조정이 한 번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2차 조정은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또 풀릴 겁니다. 이게 테이퍼링을 하면 결국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급준비금이 이제 은행에 쌓여 있는 돈인데, 이렇게 쭉 감소하면 이게 은행에 그냥 돈이 쌓여 있는 돈들이 실물 경제로 이제 다 흘러가는 겁니다. 실물 경제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낮은 실질금리와 이제 결국 명목금리도 낮죠. 지금 미국채 10년 금리가 뭐 1.2%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 1.3, 뭐 1.2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결국 지급준비금이 풀리면 실물 경제로 돈이 흐르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올라가면 실질금리 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때 이제 할인율이라는 게 올라가죠. 할인율이 올라가고, 실제로 물가가 올라갈 때는 기업이 모든 가격을 다 전가시키진 못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겠죠. 영업이익률,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PPI, 생산자 물가 속도를 CPI가 이제 소비자 물가가 따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덜 올라가거든요. 기업의 이제 마진이 결국 향후에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영업이익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갔을 때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마 2차적인 하락이 그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은 딱 얘기가 맞긴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코스피로 생각을 했을 땐 여기가 A, B, C 파동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A, B, C 파동이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이제 그냥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4, 5가 나오고 나서 A, B, 여기가 이제 A, B, 뭐 한 C 정도가 A로 나오고, 이게 큰 A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실질금리가 올라갔을 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9월 FOMC가 아마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테이퍼링 한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11월에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이건 소설이고요. 그 다음 이제 B가 나오고 나서, 큰 B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C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큰 C가 나오는 건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지는 거겠죠. 한국도. 미국 같은 경우 지금 1, 2, 3, 4, 5를 지금 이제 1, 2, 3, 4, 5를 지금 가고 있는 5의 단계다라고 보여주고,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 A, 실질금리 올라가는 구간이 A.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 올라갔는데 이제 조금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오겠죠. 그게 이제 B, 무조건 이렇게 쭉쭉 빠지진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꽤나 이제 긴 기간이 전 이거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 상승 기간이 거의 2009년부터 여기가 2021년까지일 거니까 아마도 생각보다 되게 긴 시간이었죠. ABC도 저는 꽤나 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뭐 엄청난 호황기였죠. 역사상 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호황기다라고 보여지는데 미국 기준으로 뭐 개인적으로 한번 이제 기나긴 또 조정이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키는 결국 실질금리 1차 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이제 인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결국 추석 연휴인데 또 연휴 잘 보내시고 이제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 갖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